분명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혹시나 다른 병은 아닐까? 이것저것 검색하다 이 영상까지 오게 되셨나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는 건 위암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혹시나 큰 병이 걸려서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며 검사랑 검사는 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댓글에 써 있는 증상을 볼 때마다 다 내 이야기 같아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이 건강 염려증을 떨치기가 정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건강 염려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바로 이 건강 염려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 이 건강 염려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공황장애 극복의 첫 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황극복 멘토 조르바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검색과 병원 쇼핑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늘 그렇듯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신경정신과를 찾기 전에 저는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신경외과 등 많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병원을 찾은 거죠. 먹는 것마다 다 토해서 살은 계속 빠지고 몸은 야위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받았는데 내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장은 이유도 없이 갑자기 빠르게 뛰고 막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이 나는데 급하게 찾은 응급실에서는 심전도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공황장애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신경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증상이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깨끗이 인정이 되셨나요? 아니면 혹시나 하는 염려로 자신의 증상과 맞는 다른 병명을 검색하고 있진 않은가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못하면 공황장애 절대로 극복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공황장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나타난 각종 신체 증상들이 공황장애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황장애 극복의 출발점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인정하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나요. 다른 병이 아닌지 계속 검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게요. 누워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하세요. 심장 초음파, 부정맥 검사, 위장 내시경, 뇌 검사 등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받아보세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의심되는 검사들 다 받아보세요. 유명하다는 의사 찾아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또 의료기계? 말하면 뭐예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정보들 기계가 다 잡아냅니다. 정밀검진을 통해 대부분의 질병을 미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죽을 병에 걸린 것이라면 정밀검진을 통해 알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된다면 검진을 받으세요. 공황장애를 제외한 다른 신체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상이 없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공황장애 극복을 위해 노력하세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검색입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기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불분명한 정보들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과거 저에게 멘토링을 받으셨던 분의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시간 날 때마다 뭐 하셨냐면요. 공황장애 가진 분들 모여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 증상 확인하는 거예요. 나랑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계속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최악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공황장애를 가진 다른 분들의 증상을 보면서 또 다른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실제로 터널에 대한 공포가 없었는데 다른 분의 글을 읽다가 터널에 대한 공포가 생겼고 나중에는 터널 운전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셨어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건 지금은 내 감정을 모두 소화하고 다루기가 버겁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굳이 다른 사람의 불안까지 내 인생에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는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황장애 극복 노력을 하세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에 제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뒀습니다. 그거 실천하시면 됩니다. 크고 힘든 부분에 집중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부정적 상상의 나래 속에는 이성적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작은 염려가 죽음의 공포가 되어 나를 삼킬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어떻게 하면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내가 공황장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면 공황장애를 극복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재발 없이 공황장애를 극복한 저의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황 극복 멘토 조르바였습니다.